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오전 또 라디오 방송 한번 시작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나가기가 좀 애매모호할 겁니다. 저쪽 위쪽 지방에는 눈비도 이렇게 눈도 오고 비도 온다는데 이 남쪽 지방에는 뭐 비가 온다고 하고 이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좀 달라요. 지금 보니까 기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잠시 오늘 한번 새벽까지 흘러온 그 미국에 대한 소식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미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을 한가 같아요. 의견 교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약간 상승으로 마감했다. 상승으로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나왔어요. 이번에 그 이날 상승 때문에 그런지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무려 몇 퍼센트 올랐냐? 8.1% 상승했어. 응? 나스닥은 8.1%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5.4%나 상승한 거예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0.8% 올라서 34,754.93으로 마감을 했고 S&P는 1.17% 올라서 4,463.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2.05% 올라서 13,893.84로 마감했어요. 나스닥 그래도 막판에 아주 힘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금살금 올라왔어요.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날 2.177로 출발을 했는데 16일 전 결국 2.144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다. 이번 주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거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그런지 유럽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그 전쟁 등의 각종 그 변수들을 소화해야 한다. 변수들을 소화해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큰일이죠.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 코로나 환자가 거의 뭐 감기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거의 조만간 100만 찍겠어요. 하루에. 보니까. 일단 그런 모든 위기에서 가장 나쁜 점은 이것이 처음 예상한 곳에서 튀어나왔을 때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확실성. 항상 모든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사람들은 결국 그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불확실성은.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시장은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 시작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곤 하죠. 하여튼 그 바이든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죠. 중국의 시진핑하고 이제 화상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시장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이번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석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하는 거야. 과연 서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개입을 안 하면은 이제 뭐 전쟁은 솔직히 뭐 러시아는 힘들어지겠죠. 하여튼 과연 바이든의 말을 들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여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또 대만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 백악관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이날 그 화상통화를 통해서 회담을 가졌고요. 양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무단 침략이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그 백악관 내 보안 상황실에서 비공개로 시 주석과 화상통화를 했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그 견해를 시 주석한테 계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그 침략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이 이제 만약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도시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잔인한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래서 이번 위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지지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 정상은 그 양국 간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고요. 바이든은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고 또 미국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그 이번 회담 이후에도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와 재정 지원을 하는데 중국에게 러시아에 지원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물자는 순수한 방어용이고 우리가 보낸 무기는 러시아 같은 나라를 침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 두 정상의 회담 시작 전에 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CNN에 출연해가지고 중국은 우리의 역사의 오른쪽에 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반면에 그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 미국과 나토가 나서서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을 해요. 중국의 중앙TV에서 그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52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를 했고 그 시 주석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로 고통받는 것은 인민들이다. 제재가 더 심해지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에너지, 식량, 산업 이런 공급망 등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서 또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또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군사대치 단계로 가서는 안 된다. 충돌과 대치는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평화와 발전의 시대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세계는 평화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덧붙여요. 또한 그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게 아니다. 이 사건은 평화와 안보가 국제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를 합니다. 참 말은 많이 하네요. 시주석이 또. 하여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그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는 중미 관계를 올바른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평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또 시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근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도 표시를 해요. 그 시주석이 일부 미국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들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만 문제가 잘못되면 중미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 체제를 바꾸거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에 반대하지 않는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렇게 CCTV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기술 조절이 강세를 보여요. 보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더라고. 6.8% 정도 올랐고, 테슬라 3.87, 애플이 2%나 올랐습니다. 메타가 4.16% 올랐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올랐습니다. 루시드가 4% 정도, 리비안이 8.2% 올랐고, 펠로톤이 7% 정도, 준비디오 4.48% 정도 올랐네요. 보니까. 유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월 인더분이 배럴당 2.21달러라서 105.10달러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보니까 배럴당 1.71달러라서 108.35달러예요. 100달러 돌파했죠. 금 가격은 하락을 했고 온스당 21.70달러에 내서 1921.50달러, 그리고 달러와는 강세다. 달러 인덱스 0.26% 올라서 98.23을 가리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 한번 쭉 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댔죠. 엔비디아가 6.8%나 올랐어요. 그 AMD가 한 1.58% 올랐고, 퀄컴은 0.76, 브로드컴 1.28, 마이크론은 빠졌어요. 얘로 마이크론은 좀 1.48% 빠졌다. 인텔은 0.6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9, ADI 2.17% 올랐네요.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39, 램 리서치가 3.48%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 일단 미국 증시가 올라주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이제 월요일 날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올랐기 때문에 잘하면은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소한 뭐 보합에서 한 0.5% 정도는 월요일 날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또 일요일까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나중에 오후에 또 뵙도록 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